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기뻐요. 오늘은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 활동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활동은 선생님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문을 읽으며 서론, 본론, 결론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습활동에 시장과 우물에 대한 2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풀이하고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의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요,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재가 씨가 쓴 글이에요. 현실 비판적인데요. 먼저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가 또 중요하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 말 때문에 이 글을 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물도 가져오고 뭐 비유법도 많이 쓰고 한 이유가 경제적 측면,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주제는 꼭 알아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특징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밖에도 표현상의 특징이 많은데요. 그것은 선생님과 함께 서론, 본론, 결론을 정리하면서 함께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에서는 박재가가 연경에는 상점이 늘어서 있어 라 그래서 연경은 지금 베이징의 옛말이래요. 그러니까 연경은 지금 중국을 뜻해요. 중국에는 상점이 이렇게 늘어서 있어. 근데 연경뿐만이 아니라 시골에서도 상점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면서 상업이 발달한 중국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론을 보면은 직유법도 2번이나 나와요.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라 그래서 직유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파가 많은 거,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마치 연극 관람을 하는 것 같아 라 그래서 직유법이 2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묘사예요. 뭐 글씨가 금빛 휘황찬란한 글씨가 있고 간판이 있고 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는 총 6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중국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되게 소비하는 그 시장이 발달했으면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단의 이익을 승상한다 그래서 상업을 청시하는 그렇게 조선의 현실을 얘가 언급해요. 그래서 이 박재가가 산농공상 4계급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산은 뭐예요? 선비. 농은 뭐예요? 농부. 공은 공장이죠. 그래서 공장은 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 그 다음에 상인이에요. 이렇게 4계급이 있는데 이 상인이 열의 셋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30%를 차지해야 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뭘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업이 그만큼 중요해 라 그래서 1문단에서의 주제는 상업의 중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쌀밥과 비단옷만 있으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 그런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의식이죠. 의식주에서의 의식이죠. 옷은 의잖아요. 입는 거고, 쌀밥은 먹는 식이죠. 그래서 의식만 충족되면은 다른 것은 쓸모없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박재가가 쓸모없는 걸 가지고 쓸모 있는 것과 교환해야 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는 것은 화폐예요. 당시 사람들이 화폐를 쓸모없다 그랬잖아요. 쓸모 있는 거, 이거 쌀밥이나 비단옷 같은 의식이에요. 2가지를 교환해야 돼. 그래야 유통이 일어나야 돼.
유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쓸모 있는 것들이 그냥 한 지역에서 썩겠죠. 아니면 고갈되기 쉽겠죠. 그래서 유통이 일어나야 된다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의 박제가는요.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고대 중국의 성왕을 얘기해요. 성왕은 성스러운 왕인데요. 중국의 황제들을 다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성왕들이 유통에 힘썼거든 하면서 유통에 어떻게 힘썼냐 하면은 그래서 아까 지금 했던 거 있죠. 요 부분. 성왕들은 이 쓸모없는 거를 이 박제가가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덜 기묘한 물건과 쓸모 있는 물건, 더 기묘한 물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교환하게 하셨어. 성왕들이 그렇게 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언급한 게 성왕들은 이렇게 교환하게 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왕들이 배수레를 만들었어. 이게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렇게 생선 같은 게 많이 잡히면은 다른 지역으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생선 같은 것이 다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수레로 유통에 힘쓰셨어. 그래서 중국 성왕들이 유통에 힘씀 하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문단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는요. 조선은 되게 유통되지 않아. 그래서 유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말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박제가가 보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에는 이 사람이 보기에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인구도 많아. 인구도 적지 않고 그래서 많아. 그 다음에 물산도 풍부하다. 물산은요 지역 특산물이잖아요. 물산도 되게 많아. 근데 유통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유통되지 않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소비를 비난하더라. 그러면서 유통되지 않으면서도 중국은 사치가 심하다 해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중국은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를 비난하는 조선. 이렇게 해서 4문단의 중심 내용은요. 유통되지 않는 조선의 현실과 중국의 소비를 비난하는 그런 조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중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이 중국이 그러면 사치로 망할 것 같으면 우리는 검소함 때문에 망할 거야 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검소함의 정의를 말해요. 검소함이 뭐냐. 물건이 있는데 쓰지 않아. 그게 바로 검소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은 물건이 없어. 그래서 쓰지 못해. 이거는 검소함이라고 하지 않죠. 이건 그냥 가난이고 궁핍이겠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른다.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만들어내지도 않아. 물건을 만들어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같이 궁핍해져 간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재물을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소비죠.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생산이 있어요? 없겠죠. 여러분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도 모여요. 소비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이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많이 그 물건을 생산하겠죠. 근데 소비가 없으니까 생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궁핍해 간다. 다 같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니 만들어내지도 않고 궁핍해져 간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6문단에서 재물은 우물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제목 기억하죠? 시장과 우물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시장이 우물이다. 이게 바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과 우물이 같아. 유사성이 있어. 유사성이 있으니까 재물은 우물이다 라 그래서 지금 은유법 하는 거겠죠. 유사성이 뭐예요?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둘 다.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이런 유사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재물은 우물과 같아. 그러니까 소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유법으로 강조하면서 본론을 마무리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와서는요. 이제 종로 네거리. 종로 네거리니까요, 여러분들. 당시 조선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이에요. 근데 종로 네거리에서는 상점이 연달아 있는 곳이 1, 2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근데 중국의 시골에는 상점이 연달아 있더라. 그게 수리에 걸쳐서 있더라. 라고 해서 대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통이 중요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글을 끝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선생님과 함께 글의 전체적인 특징,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금 이거 백지 인출한 건데요. 아무리 이렇게 백지 인출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먼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백지 인출하면서 얘기해 줬고요. 아무리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다고 해도요. 본문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다 쓸 수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세세하게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면서 본문을 접하니까요. 그래서 본문을 당연히 여러 번 읽어야겠죠. 근데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분석할 텐데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세세하게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첫 번째가 이제 서론이에요. 그래서 연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연경은요, 베이징의 옛 말이래요. 그러니까 수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상점이 늘어서 있더라. 상점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만큼 중국에는 상업이 발달해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수도뿐만이 아니라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비유법이죠. A는 B와 같다. 이거 비유법인데요.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 얘들아, 우리는 원관념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요. 왜 굳이 가선이란 단어를 가져왔어? 여기서 이제 무슨 모습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요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선은요, 여러분 날개에도 나와요. 그래서 천에 또 다른 천을 덧대는 거를 가선이라고 해요. 그 지금 옷에다가 또 다른 천을 덧댈 정도니까 현대에 와서 이렇게 가선이 있을 것 같지만 선생님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심지어 이제 고구려 시대에도 가선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고구려 무용총이래요. 갑자기 그죠? 갑자기 역사 수업.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 일부러 지금 이 소매에 있는 가선에만 빨간색을 쳐놨거든요. 왜냐면 지금 가선에 다 동그라미 쳐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정신 산만하고 뭐가 뭔지 모를까봐. 근데 이게 지금 다 가선이에요. 이렇게 옷에다가 또 다른 천을 지금 덧댔죠. 근데 이거 기세도 지금 가선이 있죠. 이렇게 발에도 지금 가선이 있고요. 무려 이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우리 복장에 옷에 이렇게 가선을 둘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아주 멋을 알았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가선이 뭘 의미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가선을 두른 것과 같아. 여기서는요, 옷이 가리키는 것과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되는 거요. 자,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옷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옷에 가선을 두른 것 같아. 그래서 옷을 가리키는 건 지금 길이죠. 길에 뭐가 쭉 늘어서 있어? 상점이 들어서 있어요. 상점이고 이거는
점포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걸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라 그러면은 뭘 의미해요? 이거는요. 길에 상점이 즐비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서론 부분에서는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심 내용도 중국에는 이렇게 상업이 발달해 있어 중심 내용도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뒷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두었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지금 박재가 씨가 본 것들을 지금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하여 붉게 칠해 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놓았다. 지금 묘사하고 있죠? 자신이 본 것들을요.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이 비유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도 또 비유가 나오거든요.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요. 근데 지금 또 여기서 지금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고 비유하죠.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또 동학묘와 윤복사,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자세히 안 알아놔도 되고 이건 그냥 무덤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사찰 이름이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무덤, 사찰 등지에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서론이에요. 서론의 중심 내용은 뭔가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중국, 그죠? 도시뿐만이 아니라 시골에서도 점포가 많아. 상업이 발달한 중국. 여기까지가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죠. 여기 이제 본론의 1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이렇게 번화한 상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단은 뭐예요? 맨 끄트머리라는 뜻이죠.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시장을 보고 우와 좋다. 지금이었으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죠? 근데 그 유교사회였잖아요. 유교사회니까 검소함, 뭐 천년 결백 이런 것을 강조하던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거 인용이네요. 뭐 서술상의 특징을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챙겨놔야겠죠? 자, 이것은 앞에 가르치죠, 항상.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무릇 상인은 산웅공상 내부류 백성의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나머지 세부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열의 세세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산웅공상을 여러분들 보세요. 산은 뭐예요? 농부죠. 아이고, 미안해요. 선비네요. 그죠? 여기는 선비. 자, 산웅공상의 말부터 산웅공상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 계급 순서잖아요. 산은 지금 선비죠. 선비사. 농은 뭐예요? 농부. 그 다음 공은 뭐예요? 공장이에요. 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을 공장이라 그랬어요. 상이 상인이죠. 지금 상인 자체를 계급에 이 네 가지 계급에서 맨 끄트머리로 보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앞에 말이죠. 지금 상인이 나머지 세부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열의 세, 그러니까 상인이 우리 30%의 비중 정도를 차지해야 해. 부정의 부정이니까 이거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박재가라는 사람은 뭐를 지금 중요시한 거예요?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상업의 중요성이 되겠죠. 상업은 그만큼 중요해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본론 1에서는요. 본론의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쌀밥과 비단 옷이 있어. 그럼 나머지는 필요 있어요? 없어? 없어요. 내가 만족하는 상태니까. 이게 지금 쓸모 있는 물건이죠. 쓸모없는 물건은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럼 얘와 지금 대조죠.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그러나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와요.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자,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한번. 자,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아까 뭐였어요? 뭐 쌀밥, 비단옷. 그 선생님이 지금 쓸모있는 물건은 이렇게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쓸모없는 물건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쓸모있다는 물건, 지금 쓸모있는 물건이죠. 이 물건은 이렇게 돼. 고갈되기 쉽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다 근처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 주위에. 근데 우리가 쓸모없는 물건, 이건 화폐거든요. 화폐를 통해서 내가 이 아무리 생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면 쓸모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해서 이렇게 쓸모 있는 물건을 내가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선을 이 지역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우리가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나 뭐 이런 산간 등지에서도 이런 생선을 거래하고 유통을 해야겠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쓸모 있다는 물건은 어떻게 돼버려요? 생선 같은 물건이 어떻게 해요? 유통되지 않으면은 홀로 쓰이다가 고갈되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박제라라는 사람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통의 중요성. 유통이 이만큼 중요해. 우리가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 물건들은 홀로 쓰이다가 고갈되기 쉽거든.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단에, 우리 3문단에 보면은, 그래서 성왕은 유통을 중시하셔서 뭐 배와 수레를 만드셨고 해서 블라블라 나와요. 자, 따라서 옛날에 성왕께서는, 성왕은요, 성스러운 왕, 뭐 고대 중국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쓸모 없는 물건으로 쓸모 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우리 아까 유통이 안 되면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석과 화폐는 뭐예요?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인식이 보기에 이거 쓸모 없는 물건이었어요. 지금부터 쓸모 없는 물건은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쓸모 있는 물건은 이렇게 해서 반대로 분홍색 동그라미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성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덜 기묘한 물건으로, 이거 지금 덜 기묘한 물건은요 쓸모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보석과 화폐예요. 나는 보석과 화폐가 나한테 너무 기묘한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충실하게 봐야 되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여기 지문에 충실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석과 화폐로 더 기묘한 물건, 아까 뭐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쌀밥, 비단, 그거에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이거 두 개를 상대할 수 있도록 견주는 걸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셨고, 쓸모 없는 물건, 아까 쓸모 없는 물건 뭐였다 그래서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물건으로 쓸모 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이렇게 지금 유통이 돼야지만 뭐가 되니까? 쓸모 있는 물건이 고갈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성왕께서는 이렇게 유통을 중요시 하셨다. 또 게다가 이렇게 유통을 하도록 하셨고, 또 배와 수레도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곳까지도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렇게 하고도 천리 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여기 중심 내용은 뭐예요? 유통에 힘썼던 성왕. 그래서 옛날의 성왕도 유통에 힘썼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지금 우리 인구도, 조선의 인구도 지금 많아. 그 다음에 지방의 물품, 이게 지방에서 산출되는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물건도 아주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이에요. 유통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로운 물건들, 쓸모있는 물건들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지역에서만 고갈되고 있어.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쇠퇴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통이 되지 않는 조선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단의 중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뭘 말하고 있어요? 중국의 소비를 지금 비난하는 거. 중국의 소비를 비난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비난하더라.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요, 유통이 되지 않는 조선의 현실과 그리고 중국의 소비를 비난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인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않는다. 그죠? 얘들 여기서 지금 정의가 나왔죠? 검소함이 뭐니? 물건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 게 바로 검소함이야. 물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쓰지 않아. 그럼 그건 뭐예요? 이게 검소함이야. 근데 물건이 있는데 쓰지 않으면 검소함인데 물건이 없어. 근데 쓰지 않아. 그럼 이거는 검소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가난이겠죠. 이걸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는 않아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통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이죠.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렇게 했는가? 이거 서리법이죠. 서리법은 뭐예요? 형식은 질문의 형식이나 사실은 말하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런 게 아니야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중심 내용이 나와요.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간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핵심 문장이거든요. 얘네가 지금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몰라. 사용할 방법을 모르니까 뭐도 몰라. 만들어낼 방법도 몰라. 얘들아, 지금 사용할 방법을 몰라. 이거 뭐예요? 지금 소비를 안 해. 그러니까 뭐도 없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는. 생산도 없더라.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궁핍해 간다 이 말이에요. 소비를 할 줄 알고 사용을 해야 물건을 더 만들겠죠. 생산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점점 더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 간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핵심 문장이 이거예요. 마지막 중심 내용은요. 그래서 재물을 사용할 방법도 모르기에 만들어낼 방법도 모르고 백성들의 생활이 나날이 궁핍해 간다는 것이 바로 중심 내용이죠.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얘들아, 지금 우리 제목이 시장과 우물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바로 재물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유사성이 있으니까 비유하겠죠. 이 유사성이 이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지금 공통점이에요. 재물과 우물의 공통점이에요. 뭐예요, 얘들아? 우물은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다? 늘어나요. 우물은 물을 파주면은 더 늘어난대요, 물이요. 그죠? 우리 다 써본 적은 없지만. 근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얘들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발전한 이유도, 맨날 버전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이유도 그것을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만약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뭐 업그레이드 버전이나 더 발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둘이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 이거 왜 비유했을까?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이게 꼭 알아놔야겠죠.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한 거예요. 자,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그러니까 조잡하면요, 트집을 잡아야죠. 그래야 발전하죠. 단점을 지적해야 더 거기를 정교하게 더 만들겠죠. 그 다음에 기교가 뭐예요? 기교는요? 기술이나 솜씨가
아주 교묘한 혹은 그러한 기술이나 솜씨를 가리키는 게 기교예요. 그래서 기술이나 솜씨가 아주 교묘한 혹은 그런 솜씨를 말해요.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공장, 그럼 날개에 있죠. 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과 도공, 풀무장이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도 사라졌다. 자, 계속 볼게요. 같은 문단이에요.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아까는 뭐예요? 기술자도 사라지고 기술도 사라지고 나아가 상업 자체도 아예 사라져버렸어. 사는 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공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나라 안에 동물이 있어도 강토, 우리나라죠? 우리 나라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거는 재화가 어디로 유출된다? 해외로 지금 유출되더라.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소비가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무리에 한번 보세요. 지금 종각에 있는 종로 네거리는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일리같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종로 네거리는 점포가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곳이 일리같이 안 돼. 근데 시골, 중국에서는 시골 마을의 점포가 어떻게 돼 있대요? 대개 몇 리에 걸쳐 있었다. 아주 길게 걸쳐 있더라.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그래서 유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마무리하는. 자, 지금까지 우리 본문 활동을 다 했고요. 그럼 우리 학습 활동에 나온 두 가지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중국의 모습을 비교해보자였어요. 정확히 말해서 뭐 비교도 여기서 책에서 쓰니까 두 가지 대상을 견주어 본다라는 의미로 여기 지금 비교를 쓴 거고요. 사실은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 방법 할 때 비교는 공통점을 한 것이고 차이점은 대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과서에는 비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넓은 의미의 비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종로 네거리에 연달아 있는 종로 네거리, 이거 번화한 거리에조차도 시장 점포의 거리가 일리가 채 되지 않아. 이건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 완전 사실적 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찾아서 쓰면 되겠죠.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수십 리 거리에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연달아 있었죠. 상점이 있었고 연달아 있음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으면 이건 선생님이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였어요? 점포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 같다 그랬잖아요. 점포 안에 사람이 많음.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시장과 소비에 대한 생각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에서 계속 했죠. 반면에 중국은요. 긍정적이었으니까 상업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2번은요. 우리가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 우물은요. 우물 속의 물은 어떻게 돼요? 우물 속의 물은 계속 퍼내면 물이 늘어나요? 아니면 고갈돼요? 물이 늘어나죠. 퍼내면 물이 가득 차고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말라버리죠. 않으면 물이 고갈되듯이. 여기서 뭐예요? 재물이 나와야겠죠 이제? 재물을 소비하면 재물의 생산이 늘고,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근데 재물을 소비하지 않으면 재물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학습활동 문제 풀이는 마치겠습니다.